2015년 12월 런던 크리스티 경매장.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한 점으로 모입니다. 벨벳 받침대 위 유리 케이스 안에서 무언가가 숨을 쉬듯 빛나고 있습니다. 푸른빛입니다. 하늘빛도 아니고 바닷빛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푸른 에나멜. 그 위로 280개의 다이아몬드가 물망초처럼 떨리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티아라, 샴의 보석상이 1910년에 만든 걸작, 러시아 코코시닉을 재해석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 경매사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40만 달러, 50만 달러, 60만 달러. 입찰패들이 올라갑니다. 빠르게, 네모하게. 마지막 순간 누군가의 손이 올라갑니다. 667, 104달러. 망치가 내려칩니다. 그 맑은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웁니다. 박수 소리,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벨벳 케이스가 천천히 닫힙니다. 푸른 빛이 사라집니다. 어둠 속으로.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7년간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박물관 전시 목록에도 개인 컬렉션 카탈로그에도 그 어떤 사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티아라가 100년 동안 3번이나 주인을 바꾸며 저주처럼 가문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을요. 처음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아내에게 바친 광기 어린 선물. 그 다음엔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이혼 서류가 마른 후 소멸된 사랑의 차가운 잔해. 그리고 마지막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6대 공작이 큰 어려움으로 되찾아 푸시킨의 후손에게 바친 역사의 다리. 하지만 2015년 그 모든 의미가 무너졌습니다. 가문은 티아라를 팔았습니다. 헤일로 티아라에 이어 로즈베리 티아라에 이어 세 번째로. 왜일까요? 웨스트민스터 가문, 수세기 동안 영국 최고의 부를 자랑했던 이름. 그들의 혈통은 귀족 명부의 황금 페이지를 장식했고 그들의 재산은 작은 나라의 국가 예산과 맞먹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세 개의 티아라를 연달아 내놓았을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크리스티의 카탈로그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공작 가문 소장품. 차갑고 중립적이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문장. 하지만 숫자는 말합니다. 667, 104달러. 예상가의 거의 2배. 누군가는 이 티아라를 미친 듯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져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금고 안에서 혹은 먼지 쌓인 창고에서. 280개의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빛날 준비가 되어 있고 푸른 에나멜은 여전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가문이 왜 세 개의 티아라를 연달아 팔아야 했을까요? 사치의 대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경매장이 아니라 1910년 사랑에 눈먼 한 남자의 어리석은 관대함에서 시작됩니다. 1910년 런던 웨스트민스터 2대 공작 휴 그로스배너.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 그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런던 메이페어 전체가 그의 소유였고 최저의 광활한 영지는 작은 공국만 했습니다. 그에게 돈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기였습니다. 숨쉬듯 쓰고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그리고 1910년 그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콘스탄스 에드비나 코르누알리스 웨스트, 그의 첫 번째 아내. 4명 중 첫 번째. 콘스탄스는 아름다웠습니다. 냉담한 우아함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여인. 사극에는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동경했습니다. 휴는 그녀에게 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세상으론 부족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별처럼 빛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런던의 모든 무도회장에서, 모든 오페라 극장에서, 모든 왕실 리셉션에서. 그래서 그는 파리로 갔습니다. 샴의 보석상, 플라스 방돔의 은밀한 작업실, 유럽 왕실과 귀족들만 아는 이름. 휴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장인들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 남자는 가격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휴는 단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달라고. 콘스탄스가 쓰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될 만한 것을. 샤메의 수석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코코시닉은 어떻겠습니까? 당시 유럽은 러시아풍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발레리스가 파리를 점령했고 러시아 황실의 화려함은 모든 귀족의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샤메는 단순한 모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해석했습니다. 프랑스의 우아함과 러시아
러시아의 웅장함을, 정교함과 대담함을, 280개의 다이아몬드, 가장 순수한 물의 등급, 각각 완벽한 커팅, 금과 백금의 프레임, 백금은 우연히 선택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지탱하면서도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늘게 세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금속, 그리고 비밀 무기, 푸른 에나멜. 장인들은 몇 주 동안 실험했습니다. 러시아 코코시닉을 덮는 직물의 질감을 에나멜로 재현하기 위해.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에나멜층은 너무나 얇고 섬세해서 마치 실제 비단이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변했습니다. 하늘빛에서 청록빛으로, 사파이어에서 터키석으로. 280개의 다이아몬드는 물망초가 되었습니다. 섬세한 꽃잎들이 우아하게 구부러진 가지 위에서 떨렸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흩날릴 것처럼, 하지만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티아라는 완성되었습니다. 휴는 그것을 보자마자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가격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재산 자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마치 돈이 공기처럼 무한한 것처럼. 수표에 서명하고 벨벳 케이스를 받아들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콘스탄스에게 티아라를 선물한 날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 10주년 기념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지 5세의 대관식 전날 밤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스처였습니다. 과도하고 불필요하고 거의 폭력적인 관대함. 콘스탄스는 티아라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땠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을까요? 감동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이런 선물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아내를 장식품처럼 꾸미려는 욕망, 그녀를 전시하고 자랑하고 다른 남자들의 부러움을 즐기려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해도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는 순간 티아라의 운명도 결정되었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론 그랬습니다. 귀족들은 스캔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추문을 벨벳 커튼 뒤로 숨기고 변호사들에게 침묵을 사도록 명령합니다. 휴 그로스배너와 콘스탄스 코르누알리스 웨스트의 결혼은 끝났습니다. 서류상으론 그저 또 하나의 귀족 이혼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협상, 차갑고 실무적인 절차들. 하지만 저택안은 달랐습니다. 하인들은 속삭였습니다. 공작의 서재에서 들려온 고함 소리에 대해, 공작 부인의 침실문이 사흘간 잠긴 채였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보석 금고에 대해. 콘스탄스는 떠났습니다. 그녀가 가져간 것과 남긴 것의 목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티아라는 남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티아라, 280개의 다이아몬드와 푸른 에나멜, 사랑의 증표였던 것. 이제 그것은 소멸된 사랑의 슬픈 증인이었습니다. 보석 금고 깊은 곳 어둠 속에서 티아라는 기다렸습니다. 다시 빛을 볼 날을, 누군가의 머리 위에서 떨릴 날을.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휴는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혼했습니다. 4번의 결혼, 4명의 여인. 하지만 코코시닉을 쓴 여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티아라가 더 이상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실패의 기념품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결정했습니다. 팔자.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기록은 침묵합니다. 휴 자신이었을까요? 과거를 지우고 싶어서, 콘스탄스의 흔적을 저택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싶어서, 아니면 콘스탄스였을까요? 이혼 합의의 일부로 티아라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을까요? 그리고 차가운 복수로 그것을 경매에 넘겼을까요? 아니면 상속자 중 한 명이었을까요? 재정이 필요했던 먼 친척, 감상보다 현금을 택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티아라는 경매장에 나타났습니다. 카탈로그 한 페이지, 흑백 사진 한 장, 차갑고 건조한 설명문, 샴의 제작, 다이아몬드 280개, 금, 백금, 에나멜, 러시아풍 코코시닉, 웨스트민스터 컬렉션 출신, 웨스트민스터 컬렉션 출신. 마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마치 그 6단어가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듯.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배신에 대해서도, 텅 빈 금고에 대해서도. 경매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가 샀는지, 얼마에 팔렸는지. 티아라는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익명의 컬렉션 속으로, 수십 년 동안. 저택의 보석 금고는 비었습니다. 티아라가 있던 자리엔 먼지만 쌓였습니다. 하인들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작 부인들은 그것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잊혔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가문의 기록 보관소 깊은 곳, 먼지 쌓인 대장 안에 여전히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샴의 코코시닉 티아라, 1910년 취득, 소재지 불명, 소재지 불명. 그 세 글자는 수십 년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누가 팔았을까요? 휴 자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면을 잃은 콘스탄스가 복수로? 어쩌면 그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티아라는 사라졌고 가문은 그것을 잃었습니다. 사랑이 식었을 때 그 증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간직해야 할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잊기 위해 팔아야 할까요? 휴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혹은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 택했습니다. 티아라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도 그 행방을 몰랐죠. 하지만 한 남자는 잊지 않았습니다. 제럴드 캐번디시 그로스배너, 웨스트민스터 6대 공작. 그는 1951년에 태어났습니다. 휴가 처음 티아라를 구입한 지 41년 후 제럴드가 자라는 동안 가문은 변했습니다. 세상도 변했습니다. 20세기는 귀족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 상속세, 사회 변화, 옛 질서의 붕괴, 웨스트민스터 가문은 여전히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었습니다. 무한해 보이던 재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은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어 국가에 양도되었습니다. 토지는 조금씩 팔렸습니다. 컬렉션은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럴드는 어린 시절부터 한 가지에 매료되었습니다. 가문의 역사. 그는 기록 보관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지 쌓인 대장들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샤메 코코시닉 티아라, 1910년 취득, 소재지 불명. 그 세 글자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제럴드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에게, 늙은 친척들에게, 가문의 변호사에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혼 후 팔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전쟁 중에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럴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매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 소더비, 보넴스, 수십 년치 카탈로그. 그는 보석상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개인 컬렉터들에게 문의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단서, 파리의 한 딜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그와 비슷한 티아라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벨기에의 어느 개인 컬렉션에서. 제럴드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추적은 쉽지 않았습니다. 컬렉터는 이미 사망했고 그의 유산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럴드는 끈질겼습니다. 그는 상속자를 찾아냈습니다. 협상했습니다.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티아라는 그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큰 어려움으로 라고만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 뒤엔 많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협상, 경쟁 입찰, 재정적 압박. 제럴드는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예였습니다. 가문의 유산,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 티아라가 런던으로 돌아온 날 제럴드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280개의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푸른 에나멜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방랑에도 불구하고 티아라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는 수많은 경매장과 컬렉터들을 뒤지며 이 특정한 티아라를 찾았을까요? 웨스트민스터 가문엔 다른 보석들도 많았습니다. 더 유명한 것들도, 더 비싼 것들도. 하지만 제럴드는 코코시닉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상징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배신, 영광과 몰락의 역사를 담은, 어쩌면 그것은 도전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않은 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일. 아니면 단순한 집착이었을까요? 수집가의 본능, 완벽함을 추구하는 강박.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럴드는 티아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티아라를 받을 완벽한 여인. 그녀의 이름은 나탈리아 필립스. 그리고 그녀의 혈통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러시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러시아인이 아니라 그녀의 핏줄엔 황제가 흘렀습니다. 니콜라스 1세, 그리고 시인 알렉산더 푸시킨. 러시아 코코시닉이 러시아 황실의 피를 가진 여인에게 가는 것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럴드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일까요? 그는 이 티아라를 받을 완벽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혈통은 믿기 어려울 만큼 완벽했습니다. 나탈리아 아이린 마거릿 필립스. 그 이름 뒤엔 제국의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1991년에 제럴드와 결혼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공작 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상트페테르부르크 황금빛 궁전과 차가운 네바강, 로마노프 왕조의 심장부. 나탈리아의 혈통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니콜라스 1세 러시아 제국의 황제, 철권 통치자, 데카브리스트 반란을 진압하고 유럽의 헌병이라 불렸던 남자. 그의 피가 나탈리아의 핏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 푸시킨, 러시아 문학의 태양, 시인 중의 시인. 그의 말 한마디가 러시아어 자체를 재정의했던 천재. 그 역시 나탈리아의 조상이었습니다. 황제와 시인, 권력과 예술, 두 개의 거대한 유산이 한 여인 안에서 만났습니다. 제럴드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즉시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이라고. 1910년 그의 증조부 휴는 러시아풍 티아라를 샀습니다. 프랑스 장인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함을 재해석한 것을. 그리고 80년 후 그 티아라는 진짜 러시아 황실의 후손에게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프랑스인이 만든 러시아 스타일 티아라가 러시아 황실의 피를 이어받은 여인에게 가는 것이. 제럴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티아라를 나탈리아에게 선물했습니다. 기록은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결혼식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특별한 기념일이었을지도. 하지만 제스처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복원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연결, 위대한 조상들의 기억에 대한 존중. 나탈리아가 처음 티아라를 썼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280개의 다이아몬드가 그녀의 머리 위에서 떨렸습니다. 푸른 에나멜이 빛을 받아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 다른 얼굴들도 봤을지 모릅니다. 니콜라스 1세의 딸들, 로마노프 대공비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무도회장에서 코코시닉을 쓰고 왈츠를 춤추던 여인들. 그녀들의 피가 나탈리아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들의 왕관도. 제럴드의 의도는 아름다웠습니다. 거의 시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내에게 보석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정체성을 돌려준 것입니다. 뿌리를. 그녀가 누구인지 상기시켜주는 상징을. 러시아 혁명이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궁전은 불탔고 왕관은 녹아내렸고 로마노프 가문은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피는 남았습니다.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를 통해 그 기억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그것을 공식 행사에서 착용했습니다. 자선 갈라에서, 왕실 리셉션에서.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티아라는 단순히 아름다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나탈리아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아니 그녀의 조상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푸른 에나멜은 로마노프가의 색이었습니다. 물망초는 러시아 들판의 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제럴드는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고 그것을 정확히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완벽한 결말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쓸 자격이 있는 여인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배신은 용서되었습니다. 혈통과 유산은 정말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저 낭만적인 이야기일 뿐일까요? 제럴드에게 그것은 중요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믿었습니다. 연속성을, 과거가 현재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완벽한 결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조용히, 내목하게. 2015년 12월 9일 크리스티 경매장 런던 킹스트리트. 카탈로그가 발행되었습니다. 귀족 보석 및 귀중품 198페이지, 로트 번호 152, 샤메 제작, 벨 에포크 다이아몬드 및 에나멜 코코시닉 티아라, 약 1910년 웨스트민스터 공작 가문 소장품. 예상가 20만 파운드에서 30만 파운드. 그 공지는 조용했습니다. 보도자료도 없었습니다. 드라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석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가 또 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같은 해 그들은 헤일로 티아라를 팔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걸작. 그 전에는 로즈베리 티아라였습니다. 중세풍 디자인의 위험 있는 왕관. 그리고 이제 코코시닉 3개, 한 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가문은 침묵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컬렉션 재편성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차갑고 중립적이고 의미 없는 표현.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귀족 가문들은 이유 없이 유산을 팔지 않습니다. 특히 한꺼번에. 재정 압박, 그것이 유일한 설명이었습니다. 21세기는 귀족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잔인합니다. 저택 유지비는 천문학적입니다. 토지는 더 이상 부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가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이름, 이제 벨트를 조여야 하는 이름.
하지만 왜 코코시닉이었을까요? 제럴드는 그것을 찾기 위해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큰 어려움으로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나탈리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녀의 러시아 뿌리에 대한 존중으로, 역사의 복원으로. 그런데 이제 팔아야 한다고요? 감정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컬렉터들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한 개가 아닙니다. 3개의 티아라를 연달아 팔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떤 이들은 상속세를 언급했습니다. 제럴드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청구된 엄청난 액수. 어떤 이들은 이혼을 암시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어떤 이들은 더 어두운 것을 속삭였습니다. 빚, 투자 실패, 숨겨진 재정 재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티아라는 경매 블록 위에 있었습니다. 12월 9일 저녁. 경매장은 가득 찼습니다. 전화 입찰자들이 대기했습니다. 온라인 입찰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로트 152가 호명되었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티아라가 회전, 받침대 위에서 천천히 돌았습니다. 280개의 다이아몬드가 반짝였습니다. 푸른 에나멜이 빛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홀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비극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집착으로 되찾아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필요에 의해 버려진다는 것을. 경매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20만 파운드로 시작하겠습니다. 패들이 올라갔습니다. 250만, 300만, 350만. 입찰은 빨랐습니다. 냉혹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들이 속삭였습니다. 화면에서 숫자들이 깜빡였습니다. 400만, 450만, 500만. 예상가를 훌쩍 넘었습니다. 경매장 뒤편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전화 입찰자가 응답했습니다. 520만, 54만, 그리고 마침내 550만 파운드. 한 번, 두 번, 침묵, 3번.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맑고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경매 프로토콜, 의례적이고 공허한. 최종 가격은 수수료 포함 667, 104달러였습니다. 예상의 거의 2배, 기록적인 가격. 하지만 누가 샀을까요? 경매장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익명 구매자, 전화 입찰,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티아라는 벨벳 케이스에 담겼습니다. 케이스는 닫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나탈리아는 그곳에 있었을까요? 경매장에서 자신의 티아라가 팔리는 것을 지켜봤을까요? 아니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뉴스를 기다렸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도, 슬픔, 배신감? 제럴드가 수년을 바쳐 되찾았던 것, 그녀의 조상들을 존중하기 위해 선물했던 것, 이제 낯선 사람의 손에. 가문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667, 104달러. 빚을 갚기에 세금을 내기에 충분한 금액. 하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운명을 무시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럴드는 정말로 무시했습니다. 조상의 의지도, 아내의 유산도, 자신이 수년 전에 한 제스처의 의미도.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요? 현대 현실, 엄청난 지출, 예산 격차, 귀족의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그는 생존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코코시닉이었을까요? 다른 2 티아라도 있었는데 3개의 티아라, 3개의 이야기, 3가지 운명. 헤일로 티아라, 로즈베리 티아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코코시닉. 2015년 그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경매 블록, 망치 소리, 어둠 속으로의 소멸. 하지만 그들은 같지 않았습니다. 헤일로 티아라부터 시작해봅시다. 빅토리아 시대의 작품, 1870년대 제작, 클래식한 디자인, 다이아몬드들이 광선처럼 뻗어나가는 형태, 햇살의 왕관, 성스러운 후광. 아름답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지만 그것은 수백 개 중 하나였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엔 그런 디자인이 유행이었습니다. 모든 귀족 가문이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독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먼저 팔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쉬운 선택, 가장 덜 고통스러운 상실. 다음은 로즈베리 티아라. 이것은 달랐습니다. 19세기 후반 제작, 고딕 리바이벌 스타일, 중세 왕관에서 영감을 받은 무겁고 위엄있고 거의 남성적인 디자인. 다이아몬드들은 뾰족한 아치를 형성했습니다. 마치 성당의 첨탑처럼, 마치 요새의 성벽처럼. 그것을 쓴 여인은 전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왕처럼, 정복자처럼. 아름다움보다는 권력, 우아함보다는 위압감,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희귀했습니다. 그런 스타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엔 뭔가 부족했습니다. 따뜻함, 생명, 숨결. 로즈베리 티아라는 차갑습니다. 대리석처럼, 강철처럼.
양공불락하지만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웨스트민스터 코코시닉 1910년 샴의 제작. 여기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280개의 다이아몬드, 금, 백금, 푸른 에나멜, 물망초 패턴, 러시아풍 디자인. 하지만 숫자만으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코코시닉엔 다른 두 티아라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혼. 그것은 살아 숨쉬었습니다. 푸른 에나멜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직물이었습니다. 비단이었습니다. 빛에 따라 색이 변하고 움직임에 따라 떨리는. 다이아몬드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꽃이었습니다. 물망초. 각각 섬세한 꽃잎을 가진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는. 헤일로는 빛이었습니다. 로즈베리는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코시닉은 공기였습니다. 무게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떠다니는 것처럼. 마치 쓴 여인의 머리 위에서 자체적으로 떠있는 것처럼. 하늘빛 가벼움,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도석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샤메의 에나멜 기법은 잃어버린 예술이라는 것을. 더 이상 아무도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섬세함을, 그 현실감을. 코코시닉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 캡슐이었습니다. 벨 에포크 시대의 마지막 숨결. 1차 세계대전이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의 세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일로는 익명이었습니다. 로즈베리는 장식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코시닉은 증인이었습니다. 휴의 사랑, 콘스탄스의 배신, 제럴드의 집착, 나탈리아의 유산, 100년의 역사가 그 다이아몬드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가장 특별한 것을 팔았을까요? 논리적으론 반대여야 했습니다. 헤일로와 로즈베리를 팔고 코코시닉을 간직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코코시닉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걸까요? 저주, 빛? 아니면 어쩌면 그것이 가장 비싸게 팔릴 것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667, 104달러, 예상의 2배. 헤일로와 로즈베리의 판매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더 낮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이유였을까요? 순전히 재정적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마지막에 팔아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것. 냉혹하지만 합리적입니다. 아니면 더 어두운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코코시닉은 너무 많은 것을 상징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너무 많은 압박을. 제럴드가 그것을 되찾기 위해 들인 노력, 나탈리아에게 부여한 의미. 그것은 더 이상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것이 가장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유일한 해방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마지막에 버린다. 마치 가장 사랑했던 것을 배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세 개의 티아라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헤일로는 어딘가의 컬렉션에 있을 것입니다. 로즈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코코시닉은 다릅니다. 그것은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티아라는 사라졌습니다. 누가 샀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015년 12월 9일 이후. 침묵. 완전하고 절대적인 침묵.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박물관 전시 목록에 없습니다. 개인 컬렉션 카탈로그에도 없습니다. 크리스티의 후속 판매에도, 소더비의 기록에도, 소셜미디어에 사진 한 장 없습니다. 보석 잡지에 언급한 줄 없습니다. 7년. 그것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7년이면 전쟁이 시작되고 끝납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 세워집니다. 아이가 태어나 학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샀을까요? 익명 구매자, 전화 입찰. 크리스티는 법적으로 신원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 구매자는 분명히 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컬렉터. 세상엔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하되 전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보석은 투자입니다. 혹은 집착입니다. 그들은 금고에 보관합니다. 은행 지하실에, 비밀방에, 때때로 꺼내서 봅니다. 혼자서, 촛불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만약 그렇다면 티아라는 살아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은 빛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 감탄을 위해. 금고 안의 티아라는 새장 속 새와 같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중동의 왕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들의 컬렉션은 전설적입니다. 그리고 비밀스럽습니다. 그들은 유럽 귀족의 보석을 수집합니다. 역사를 수집합니다. 권위를 수집합니다. 어쩌면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지금 도하의 궁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리야드의 금고에. 왕비나 공주가 착용할까요? 비공개 행사에서? 아니면 그냥 보관만 될까요? 자산 목록의 한 줄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러시아 올리가르이, 푸틴 시대의 억만장자들. 그들은 러시아 제국의 유산을 되찾는데 열정적입니다. 로마노프가의 물건들, 황실 보석들, 그리고 러시아풍 예술작품들.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완벽한 표적입니다. 러시아 코쿠시닉 니콜라스 1세 후손이 쓴 것. 어쩌면 지금 모스크바 외곽의 저택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 박물관에. 하지만 다시 침묵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것, 해체. 보석상들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티아라를 샀습니다. 하지만 티아라로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로서 280개의 돌, 각각 완벽한 커팅, 각각 개별적으로 가치 있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다이아몬드만 빼내고 에나멜 프레임을 버렸다면 상상해보세요. 어둠 속 작업실, 장갑 낀 손들, 정밀한 도구들, 하나씩 다이아몬드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백금 발톱에서 조심스럽게 분리됩니다. 280개의 돌이 작은 봉투에 담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푸른 에나멜 프레임, 금과 백금 뼈대, 가치 있지만 다이아몬드만큼은 아닌. 어쩌면 그것은 녹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금괴로, 백금 인곳으로. 푸른 에나멜은, 샤메의 잃어버린 기술은, 쓰레기통에.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목걸이, 무굴 제국의 왕관, 수백 개의 걸작들 해체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만을 위해. 예술은 사라졌습니다. 장인 정신은 잊혔습니다. 돈만 남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티아라에 일어났다면, 그렇다면 280개의 다이아몬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재가공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세팅으로. 어쩌면 지금 누군가의 약혼 반지에 박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웨스트민스터 티아라의 물망초 하나가. 그 사람은 알까요? 그 돌의 역사를?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에나멜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가능성, 가장 희망적인 것, 박물관, 익명 기증자, 세금 공제를 위해 혹은 단순한 관대함으로. 어쩌면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지금 어딘가의 창고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록 작업을 기다리며, 복원을 기다리며. 박물관들은 느립니다. 특히 큰 기준품의 경우 7년은 길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언젠가 공지가 나올 것입니다. V&A 박물관, 희귀 샤메 티아라 전시 예정, 메트로폴리탄 벨 에포크 보석 컬렉션 확장, 그리고 사진이 공개될 것입니다. 280개의 다이아몬드, 푸른 에나멜, 하늘빛 물망초, 살아있는 것. 하지만 7년이 지났고 그런 공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추측뿐입니다. 티아라는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물리 법칙상 그래야 합니다. 금고에서, 궁전에서, 작업실에서, 창고에서, 혹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280개의 조각으로, 녹은 금속으로.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습니다. 소유하되 공유하지 않는다. 독점하되 감상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사치일까요? 아니면 탐욕일까요? 만약 당신이 이 티아라를 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공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 이 티아라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2015년 12월 9일 이후 침묵, 완전하고 절대적인 침묵.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박물관 전시 목록에 없습니다. 개인 컬렉션 카탈로그에도 없습니다. 크리스티의 후속 판매에도, 소더비의 기록에도, 소셜미디어에 사진 한 장 없습니다. 보석 잡지에 언급 한 줄 없습니다. 7년, 그것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7년이면 전쟁이 시작되고 끝납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 세워집니다. 아이가 태어나 학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샀을까요? 익명 구매자, 전화 입찰. 크리스티는 법적으로 신원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 구매자는 분명히 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컬렉터. 세상엔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하되 전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보석은 투자입니다. 혹은 집착입니다. 그들은 금고에 보관합니다. 은행 지하실에, 비밀방에, 때때로 꺼내서 봅니다. 혼자서, 촛불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만약 그렇다면 티아라는 살아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은 빛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 감탄을 위해. 금고 안의 티아라는 새 장 속 새와 같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중동의 왕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들의 컬렉션은 전설적입니다. 그리고 비밀스럽습니다. 그들은 유럽 귀족의 보석을 수집합니다. 역사를 수집합니다. 권위를 수집합니다. 어쩌면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지금 도하의 궁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리야드의 금고에,
왕비나 공주가 착용할까요? 비공개 행사에서? 아니면 그냥 보관만 될까요? 자산 목록의 한 줄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러시아 올리가르이. 푸틴 시대의 억만장자들. 그들은 러시아 제국의 유산을 되찾는데 열정적입니다. 로마노프가의 물건들, 황실 보석들, 그리고 러시아풍 예술작품들,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완벽한 표적입니다. 러시아 코코시닉, 니콜라스 1세 후손이 쓴 것, 어쩌면 지금 모스크바 외곽의 저택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 박물관에. 하지만 다시 침묵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것, 해체. 보석상들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티아라를 샀습니다. 하지만 티아라로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로서. 280개의 돌, 각각 완벽한 커팅, 각각 개별적으로 가치 있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다이아몬드만 빼내고 에나멜 프레임을 버렸다면 상상해보세요. 어둠 속 작업실, 장갑 낀 손들, 정밀한 도구들, 하나씩 다이아몬드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백금 발톱에서 조심스럽게 분리됩니다. 280개의 돌이 작은 봉투에 담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푸른 에나멜 프레임, 금과 백금 뼈대, 가치 있지만 다이아몬드만큼은 아닌, 어쩌면 그것은 녹여졌을지도 모릅니다. 금괴로, 백금 인곳으로. 푸른 에나멜은 샤메의 잃어버린 기술은 쓰레기통에.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목걸이, 무굴 제국의 왕관, 수백 개의 걸작들 해체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만을 위해 예술은 사라졌습니다. 장인 정신은 잊혔습니다. 돈만 남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티아라에 일어났다면, 그렇다면 280개의 다이아몬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재가공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세팅으로, 어쩌면 지금 누군가의 약혼 반지에 박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웨스트민스터 티아라의 물망초 하나가, 그 사람은 알까요? 그 돌의 역사를?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에나멜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가능성, 가장 희망적인 것, 박물관, 익명기증자, 세금 공제를 위해 혹은 단순한 관대함으로. 어쩌면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지금 어딘가의 창고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록 작업을 기다리며, 복원을 기다리며. 박물관들은 느립니다. 특히 큰 기증품의 경우 7년은 길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언젠가 공지가 나올 것입니다. V&A 박물관, 희귀 샤메 티아라 전시 예정, 메트로폴리탄 벨에포크 보석 컬렉션 확장, 그리고 사진이 공개될 것입니다. 280개의 다이아몬드, 푸른 에나멜, 하늘빛 물망초, 살아있는 것. 하지만 7년이 지났고 그런 공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추측뿐입니다. 티아라는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물리법칙상 그래야 합니다. 금고에서, 궁전에서, 작업실에서, 창고에서, 혹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280개의 조각으로, 녹은 금속으로.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습니다. 소유하되 공유하지 않는다. 독점하되 감상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사치일까요? 아니면 탐욕일까요? 만약 당신이 이 티아라를 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공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 이 티아라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증인이었습니다. 1910년 벨에포크의 마지막 해들, 세상이 아직 아름다움을 믿었던 시절, 1차 세계대전이 모든 것을 파괴하기 전, 러시아 혁명이 제국을 무너뜨리기 전, 현대성이 우아함을 짓밟기 전, 샤메의 장인들은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280개의 다이아몬드와 푸른 에나멜로. 그들은 단순히 보석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얼렸습니다. 러시아풍 유행, 유럽 궁정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흉내내던 시절, 발레리스가 파리를 점령하고 차이콥스키가 오페라 극장을 채우던 시절, 코코시닉은 그 모든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인간 드라마의 증인이었습니다. 휴 그로스베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사랑으로 눈먼 남자. 그는 재산을 아무렇지 않게 썼습니다. 콘스탄스를 별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 하지만 다이아몬드로 사랑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마르고 티아라는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실패의 기념품, 소멸된 열정의 차가운 잔해. 그것은 팔렸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럴드가 나타났습니다. 6대 공작, 집착한 남자. 그는 티아라를 찾기 위해 세월을 보냈습니다. 경매 기록을 뒤졌습니다. 컬렉터들을 추적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속죄였을지도 모릅니다. 가문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는 것.
어쩌면 그것은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귀족의 의무. 아니면 단순히 사랑이었을까요? 아름다움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의미에 대한. 그는 성공했습니다. 큰 어려움으로. 그리고 그는 완벽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나탈리아, 니콜라스 1세의 후손, 푸시킨의 후손, 러시아 코코시닉이 러시아 황실의 피를 가진 여인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은 시적 정의처럼 보였습니다. 역사의 복원, 과거와 현재의 완벽한 조화.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2015년 다시 경매장, 다시 망치소리, 다시 어둠 속으로의 소멸. 왜일까요? 공식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숫자만 있을 뿐입니다. 667, 104달러. 그 뒤에 숨은 이야기는 침묵합니다. 재정 압박일까요? 상속세, 투자 실패,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결혼의 균열, 가문의 비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분명합니다. 티아라는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끝났습니다. 1910년 휴는 감정으로 그것을 샀습니다. 2015년 제럴드는 생존을 위해 그것을 팔았습니다. 한 세기, 완전한 원. 어쩌면 이것이 티아라의 진짜 저주일지 모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놓아줄 수 없고 너무 비싸서 간직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부담이었습니다. 유산의 무게, 기대의 압박, 그리고 결국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티아라의 실종은 보석의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조각의 상실입니다. 샤메의 장인정신, 에나멜 기법은 이제 잃어버린 예술입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벨 에포크의 우아함, 그 시대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러시아풍 유행, 유럽이 로마노프 제국을 동경하던 순간 그 모든 것이 280개의 다이아몬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금고 안에서 먼지를 모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왕실 보관소 깊은 곳에서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해체되어 280개의 개별돌로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날 공지가 나올 것입니다. 박물관 전시, 왕실 컬렉션 공개, 개인 컬렉터의 마음 변화,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280개의 다이아몬드가 빛을 받아 떨릴 것입니다. 푸른 에나멜이 숨을 쉴 것입니다. 물망초들이 다시 한번 가벼운 바람에 흔들릴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억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존재했다는 것을, 그것은 아름다웠다는 것을, 그것은 사랑받았고 잃어버렸고 되찾아졌고 다시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달 아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도, 가장 비싼 것도, 가장 의미 있는 것도.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금융현실은 감상을 압도합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아줘야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남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남기 때문입니다. 샤메의 장인들이 쏟은 수개월의 노력, 휴가 느낀 광기 어린 사랑, 제럴드가 보인 집착적 헌신, 나탈리아가 연결한 황실의 유산, 그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가문은 정말로 티아라를 팔아야만 했을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 아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웨스트민스터 티아라는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금고 안에서, 왕실 보관소에서, 혹은 280개의 조각으로 흩어져서.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든 무엇이 되었든 한때 그것은 빛났습니다. 한때 그것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한때 그것은 역사의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마도 다시 한번 빛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